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특검 대응 특위에서 어제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검찰개혁 항의라기보다는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셨는데요. 어제 면담에서 특검은 물론이고 파견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들으신 걸까요? 네, 어제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인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이고, 또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런 것에 저희 당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특검 수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과연 지금 특검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고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으로 항의하고 또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에 방문을 해서 특검 쪽의 의견을 이제 청취를 했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파견 검사들이 수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충실히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집단 행동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나눴습니다. 네. 향후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지금 특검 쪽의 입장은 파견 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 특검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게 매우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이 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입장을 집단으로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는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상 잘 알고 있는 특검 검사들이 그런 집단적인 의사를 표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당에서도 매우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파견 검사들을 겁박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특검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반헌법적 인식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특검 방문 자체가 수사 간섭으로 비칠 우려는 없었을까요? 수사에 전혀 저희들이 수사에 관해서 간섭을 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특검 검사들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에 맞지 않게 집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을 하고 또 경고를 하는 차원이었고, 그리고 또 현재 특검 수사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위로 인해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우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특검 수사 자체를 관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반발 기류가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과거에 검찰 개혁이라든지 어떤 조치에 관해서 검찰에서 집단적으로 황명하고 집단 행동을 한 사례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집단 행위에 비해서는 이번 검찰 개혁에 관해서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저항하거나 그런 항명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산발적으로 이프로스 등의 그 개별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일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에 과거와 같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적인 그런 의사 표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이것은 검찰 간과 어떤 의사 연락하에 있었던 집단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제 끝났는데 이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문회였다. 로드맵을 갖고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청문회가 개최가 됐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의 증인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장이나 또 뭐 심지어 헌법재판소장 등 이런 관계기관의 장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건의 미비는 아니었다.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회법에 따른 이런 증인을 저희들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출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국회 불출석한 사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지금 현재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 정당한 이런 권한에 대해서 오히려 사법부가 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관심이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감사도 있는데 이 현장 국감은 왜 필요하다고 보신 걸까요?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의 대법원장이나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그 국회가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를 했다면은 뭐 굳이 저희들도 대법원에 대한 이런 청문 국감을 실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런 정인들이 모두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고 사실상의 이 청문회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는 그런 방법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 번 더 대부분의 입장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에서 거론이 되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 그 안 중에 하나가 대법관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관들의 여러 가지 지금 예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또 대법관이 증언이 되면 대법원 측에서는 1조 4천억 정도의 그 예산이 더 추가가 들기 때문에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어서 대법관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대법원의 그런 이제 수용 여력으로 그런 새로운 1조 4천억이 더 추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문회 때 하지 못했던 것도 확인을 하시고 또 사법 개혁안 관련해서 법원의 또 의견도 들어보시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지금 국정감사에도 또 이제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판사,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국감에 출석은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국감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증인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또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정감사에는 신청을 받은 이런 증인들은 대부분 출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출석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불출석한다면은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식 출범을 했고 47분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실까요? 그동안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이런 검찰 개혁은 입법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그 첫 번째 그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논의가 됐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라든지 뭐 수사검사의 증거 능력, 조사의 증거 능력 문제라든지 또 다수의 그 경찰에게 또 수사의 종결권을 줄 것인지 그리고 검사의 기소청의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는 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이제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또 입법에 의해서 마무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또 정부와 계속 협조하면서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검찰 보안 수사권 부분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지지에 따라서 검찰에게는 이런 직접 수사할 권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당 내에서는 다수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또 여전히 법무부 일부의 중심이나 또 여러 측면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전문가들과 여러 각계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보안 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수사 요구권을 둘지 아니면 아예 기소청의 검사에게는 일체의 수사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을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차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법개혁안 발표가 시점이 미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법개혁 특위에서 지금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대충 의결을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추석 전에 그 논의의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가정보자료관리원의 화제라든지 그리고 추석 전에 또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민생의 현안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추석 이후에 일단은 그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미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일부에서 4심제 얘기를 거론을 하시는데 혹시 이 관련한 논의가 당내에서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사법개혁안의 전체 내용을 일단 사법개혁 특위에서 지금 보완을 유지하면서 지금 가시고 있고요. 그것이 향후에 이제 발표되려면 추석 이후에 지도부 논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차세상의 개혁안이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소원 관련해 가지고
그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했다는 이런 얘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 그것이 사개특위에서 그것이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확정이 됐는지 그건 아직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지금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추석 이후에 또 지도부나 여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진종오 의원이 그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의혹을 조금 키우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거론된 또 종교에서는 이런 건 없었다. 오히려 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진종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당비 대납이라든지 특정 종교단체가 또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은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저희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장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그 중앙선관위위원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관련한 녹취록이 또 소환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의원은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북과 또 PK 지역의 산불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입법이 통과될 때 호남에는 불이 안 나나 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역대급 이런 망언을 했다라는 그런 지목을 받는 의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영호남을 갈라치기 하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도 부족한 그런 이제 사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또 이번에 갑자기 이 과거에 그 22대 총선인가요? 총선에 저음해서 자신에게 이제 공천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그런 이제 경북 지역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억대 금품이 오간다는 사실을 자신의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스스로 발언하는 것이 행안위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사안입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그런 김정재 의원의 지역에는 그렇게 수억 대의 공천 관련된 금품이 오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상 이제 자신의 입으로 반응을 한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이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 이 부적절한 금품 거래, 공천 거래 이런 것에 대한 실체가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그 정성호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면으로는 서바이벌이 어렵다 호소하고 뭐 식사를 트집 잡고 호텔에 숙박한 게 아니라는 그런 강하게 좀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지난 구치소 소장 때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진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접견에 있어서도 접견실이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접견실을 이용을 한 사안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접견 시간도 뭐 주말에도 접견하고 평일에도 통상의 접견 시간을 넘어서 그런 이제 쾌적한 접견실을 계속적으로 구치소에서 사용을 허락한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사실상 그
구속 수감되어 있는 그런 재소자에게 수발을 드는 그런 사실상의 그 안에서 황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특혜를 제공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은 구치소를 자신의 이런 호텔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자기가 여전히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예우가 새로 구치소장이 바뀌면서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 의식의 절은 이 윤석열에 대해서 구치소에서는 더 이상 이런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법무부 장관이 표명을 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 지금 정치 관련 기사에서는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과연 그 광역자치단체장에 누가 출마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하마평에 의원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최근에 저에게도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달라는 이런 이제 요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보수화가 진행되어서 민주당에 결코 지금 유리한 형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또 당선된 경력과 그리고 또 보수세가 뚜렷한 한강벨트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중도층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출마를 권유하고 출마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은 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또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으로서 내란 종식과 또 특검의 수사를 원활히 지원하는 이런 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맡은 현재 역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저희 책임감 그리고 또 저를 출마를 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 이런 것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네. 그 지금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상대가 오세훈 시장이 아닌 나경원 의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의 구조가 상당히 극우화 내지 보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내 경선은 주로 그런 이제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게 극우 지지자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의정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사실상의 극우 지지자들을 향한 이런 호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또 강한 이런 이제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그런 현재 성향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현재 하는 이런 성향에 대해서 극우나 보수 당 내 지지자들이 좀 더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일부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나왔는데 이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의 연대설이 또 계속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과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의 그런 표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극우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층이라든지 청년 세대의 표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개혁신당과의 이런 이제 연대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매우 절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아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무리 당에서 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극우에 가까운 이런 행보로서는 사실상 중도층의 그 표심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중에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원님 지역구도 이제 한강벨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부동산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평을 하고들 있습니다. 공급 확대는 틀은 같은데 방식과 시점이 좀 다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주로 이제 민간의 영역에 맡기고 그리고 강남권이나 또 이 한강벨트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그래서 공급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입장은 지금 서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공공의 또 역할을 좀 더 많이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정책이 서로 뭐 다르거나 엇박자를 낸다 이러기보다는 두 정책을 통합해서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좀 더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좀 막고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나 또 집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필 기정이고요. 실제로 구속에 대해서 두 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 사실상의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매우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 심사 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이미 법원과 또 특검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나 그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번에 확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로 이어갑니다.